저희 혹시 여러분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함께 하셔서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연세대학교에 공부학번으로 입학해서 현재까지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밟고 있는 연구원인 중 하나입니다. 소위 말해서 SCI 논문을 써야 할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청춘 여러분, 사회에 나가야 할 준비를 하는 분들이기에 이 자리에 얼굴을 당당하게 드러놓고 이렇게 우리가 시위를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앞길에 혹시나 해가 되지 않을까 정말 많이 염려하실 겁니다. 혹시 대목군으로 취급받게 되면 취업도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곳 세력으로 낙인이 찍히면 적폐물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기도 하죠. 정의로운 투사야. 그리고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혹시나 일배충이라는 소리를 들을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좌빨들의 프레임이고.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서신 분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나오신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양심을 지키지 않은, 아니 어쩌면 애초에 양심이 있지도 않은 그런 위선자를 질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 자신 모두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근데 정말 모순적이게도 저는 좀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2주 만에 SCI 논문을 쓰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모 잘 만난 고등학생이 연구에만 매진한 어떤 사람 논문 일저자에 자기 이름 올리고 논문을 도둑질하는 세태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봉사활동에 소홀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모 잘 만난 사람이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에 총장상 받고 그걸로 대한민국의 상합탑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던 그 세태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장학금 못 받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성적이 엉망진창이어도 부모 백으로 장학금 받아서 학교 잘리지 않고 다닐 수 있었던 그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거짓과 위선, 비리, 모욕진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았다는 점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알던 과거의 조국 교수는 SNS를 통해 비양심, 거짓 이런 것들 통렬히 비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소위 말하는 폴리패서시죠. 거짓말이 정말 횡행하는 우리나라 정치에 어쩌면 학자로서의 양심과 도덕성을 가미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조언을 정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감명 깊게 듣고 어쩌면 새로운 희망으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조국 교수는 오늘날의 조국 본인을 저격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한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을 생각한다는 분이 다른 대학원생의 논문을 뺏고 자신의 딸 것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살기 좋은 개천에 붕어, 가재 그 사람들 살기 좋게 만들어준다면 되는 분이 자기 자녀는 용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갖 스펙을 허위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론스타를 먹튀라고 질타하시던 분이 정작 아내 이름으로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나라가 운영하는 사업에 빨대를 꽂으려고 했던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의 실체 하나하나가 양파처럼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정말로 그분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용서할 수 없던 것은 전 국민이 보는 청문회 그 자리에 뻔뻔한 거짓말과 모르쇠로 청문회 자리를 더럽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장관 자리 중에 제일 정직해야 될 자리가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 자리에 앉아야 할 분이 거짓과 위선, 묵인으로 일관하는 그 모습은 제게 남아있던 그분을 향한 그 마지막 하나 동전까지 쓰레기통에 넣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한 위선자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인명을 끝까지 밀어붙인 문재인 대통령과 이들을 지지하는 민주당,
그리고 진보 진영 인사들의 그 뻔뻔한 모습은 저를 또 한 번 실망시키게 하였습니다. 우리 편이면 범법자의 위선지라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주라는 그 비겁한 의리에 치를 떨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을 행하던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서슬퍼런 칼날 같은 발언은 정말 몇몇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도저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의원분들,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선택과 지지는 결코 나라를 위한 옳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표심과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한 길도 아닙니다. 뜻을 돌리세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들었던 그 정의의 칼날이라는 것을 이젠 조국이라는 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데 쓰기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저와 우리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에 사과하십시오.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질수록 그들은 거대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들은 작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를 지키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나와 빛을 밝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사모펀드 난 몰라요. 입시 비리도 난 몰라요. 조국은 조국청산 적폐청산. 한 번 더. 조국청산 적폐청산. 네, 네, 안녕하세요. 연세인 촛불집회 집행부 단장 경영학과 강지훈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나섰다가 괜히 나에게 무슨 일이 있지, 또 주변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그런 두려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9년 9월 19일 정의를 추구하는 다수의 시민들과 연세인이 우리와 함께 이곳 학생회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보다 불의와 정의롭지 않은 모습에 분노가 더 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작 몇 년 전 우리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기에 정의로운 세상이 올 줄로만 알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말한 만큼만 살아냈더라면 이미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깨끗해지고 부정은 소멸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대감은, 그리고 개혁적인 미래는 모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국과 조국을 비호하는 지도자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가의 위정자들이 개혁을 위하여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것, 온갖 미사역 억구로 개혁에 대하여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말하는 개혁의 미래를,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흑인들을 혹사하여 얻은 재산이 다 바닥날 때까지,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이 보상될 때까지 전쟁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그것이 그 심판이 옳은 일이라는 취지의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의 위에 세운 미국의 부가 결국 미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부정 위에 세운 개혁은 결국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한 정권이 연책용으로 외치는 개혁은 하늘과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붕괴할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뿌리를 알 수 있고 씨앗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조국 장관의 행태를 보고 우리가 그와 그의 미래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 속도 알 수 없는 부정한 자의 손으로 만들어진 정의와 개혁이라는 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이며 깨끗한 것인지 우리는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조국 장관이 말하는 개혁은 그가 할 수도 없고 그가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개혁은 그의 부정한 토대 위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조국 장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정의를 외치는 대학생들이, 순수하게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기회를 줄 때 돌아서십시오. 지금 장관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조국 장관을 돕는 국가의 위정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지금 이 글을 내어보낼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만큼이라도 행동하는 양심이 아직 여러분들 안에 또 조국 장관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